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윤필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BI 설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파워 BI를 설치하실 때는요. 여기 검색창에 파워 BI 여기 다운로드 센터라고 있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 BI 다운로드 센터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데스크탑 프롬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한국어로 설정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는 반드시 64비트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서도 파워 BI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꼭 설치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수많은 그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제 특정 뉴스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을 비교합시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어,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기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검색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검색량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그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도식화하게 되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사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시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속도 그리고 자료를 습득하는 속도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많게는 그림의 정보가 글보다 600배 정도 효과가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왜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용 정보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LG 계열사 마케팅 솔루션 운영 및 데이터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담당 업무 중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가 있네요. 아마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그 머천다이저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요 업무 중에 뭐 고객 피드백 분석, 프로모션 전략 수립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운데쯤에 데이터 분석 및 보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온라인 머천다이저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스포츠웨어 관련 퍼포먼스 마케터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소비자 행동 분석 및 DB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의 개선점을 찾고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영역에서 특히 우리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능력은 디지털 마케터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은 데이터를 읽고 해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먼저 읽을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시각화하거나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거를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비주얼라이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로 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미지, 그림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데이터의 경향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시각화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데이터를 그림이나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데이터의 경역성을 보여줌으로써 데이터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데이터에 숨겨진 그런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는 몇백 개, 많게는 몇십만 개, 때로는 뭐 천만 개, 뭐 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데이터다라 그러면은 뭐 한 4, 5천만 개 정도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또는 차트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기업이 또는 기관이 추구하는 전략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능력입니다.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한 이후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데이터 시각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는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이 없다 할지라도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디자인 영역이 없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이트 발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해석 부분에 있어서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데이터가 시각화됐을 때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런 인사이트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는 일 또는 동료들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무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한 7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읽기 쉽고 쓰기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어서 코드의 가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딩을 입문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학습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학습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 다음으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은 통계 계산과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언어입니다. 복잡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R을 통한 데이터 시각화 기능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결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R 역시 별도의 R이라는 언어를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은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통계나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MySQL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점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제공되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사용 방법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급 기능을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엑셀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링, 정렬, 피벗 테이블, 차트 및 그래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포매팅하고 조건에 따라 서식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어 결과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엑셀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분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통계 분석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고급 데이터 분석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애널리틱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널리틱스 4 버전은 웹과 앱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웹사이트와 앱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중심의 데이터 모델,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이 된다는 점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블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블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태블로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요. 먼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의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고요. 구조화된 데이터부터 텍스트와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빅데이터까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화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제공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에서 활용하는 파워 BI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제품과 원활하게 통합되어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를 생성하며 대시보드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으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협업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열람했던 데이터를 협업이 필요한 관계자들끼리 공유하고 커스텀 데이터보드를 생성하여 데이터 시각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파워 BI 또한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좀 쿼리 작성에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맞춤형 쿼리를 작성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생성형 AI를 통한 질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는 파워 BI와 태블로입니다. 파워 BI와 태블로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실무에서는 파워 BI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는 파워 BI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워 BI를 활용하는데요. 파워 BI를 활용할 때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로직은 다른 여타의 데이터 분석 도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기획합니다.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과정을 계획, 실행,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는 수집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데요. 이거를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함으로써 타인을 설득하고 또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요구를 파악합니다. 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클리닝하는 단계입니다. 즉, 시각화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그리고 클리닝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자료를 해석한 이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파워 BI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는 파워 BI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워 BI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재 직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엑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란 기업 내부,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파워 BI를 도입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 BI를 배우면 실제 취업 현장에서 다양한 분석과 보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워 BI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험을 대시보드 형태로 만듦으로써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데이터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BI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측면에서도 파워 BI를 활용한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파워 B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 기술 공인 자격증으로 개설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격의 이름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입니다. 이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실기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취득을 원하신다면 실기는 우리 수업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필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 강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상 강의를 통해 필기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기시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출제가 됩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작업준비, 경영정보, 시각화 결과물, 레이아웃 구성, 마지막으로 경영정보, 시각화 요소 구현입니다. 수업은 실기시험 출제 기준에 맞게 주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워 BI를 속지하는 기본적인 능력 함양과 아울러 혹시라도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기시험을 충실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이수하신다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로 구성이 됩니다. 시험은 오픈북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시고 수업 자료를 충실히 살펴보신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크게 문제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저와 함께 파워 BI 수업을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